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기관 투자들의 거친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제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우상향각을 형성하면서 물론 이제 가다가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형성하면서 상승세로 가야 될 종목에 결국에는 이제 계엄 선포,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관 투자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근에 매수했던 기관 투자들의 무차별적인 매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은 그래도 그 물량을 일정 수준 좀 받아준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 이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그 원전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가스전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제 경제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심해 탐사 이후에 그러고 이제 실제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이 돼버리면 무산될, 좌초될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한번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태양광,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태양광 이런 거 많이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주로 정권 초반부터 그쪽은 돈이 새 나가고 비싸고, 단가가 전력을 돌리는데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원전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원전을 많이 밀어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원전을 많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붕괴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 원전주도 같이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이제 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가 일부 이제 피해주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의 하락도 있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보조금 없애고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필요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사실 2차전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뭐 이런 쪽도 피하게 합니다. 반도체는 그 하이닉스 이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좀 뒤처졌던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악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먼저 안정을 찾는 그런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보다 그런 사유라고 그런 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원전주도 하락 압박은 추가적으로 좀 받을 소지가 좀 있어요. 하락 압박은 받을 소지가 있으나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줄줄 흘러내려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고 이제 들어설 거니까, 어쨌든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정부 때도 이 AI 시장이 기본적으로 커간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 주도로 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 이제 전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SMR 쪽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탄핵이 돼가지고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된다든지 뭐 이러면은 태양광이 이제 부활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전을 포기하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 AI에 따른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원전이 이제 가장 안전하게 이제 전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싸게.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얘들 원전 요 자체가 일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원전 중심으로 밀었던 것에서는 조금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태양광도 다시 부활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와 같은 모멘텀은 좀 약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좀 악재가 됐던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반등이 나와도 좀 나중에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여진성 하락이 한 뭐 살짝 나올 수 있어요. 뭐 18,000원 전후까지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제 기관들 매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면서 얘가 이제 안정을 찾고 지수보다는, 그전에는 지수보다 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올라가기도 했으니까 엄청 강한 거죠. 그러나 그런 이제 모멘텀은 좀 사라졌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 종목이 원전주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원전주에 어쨌든 뭐 대장은 대형주인 두산현업일리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어서 그러지, 이제 경기가 또 회복이 되고 하면 또 유가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회복이 되면 긴 시간적으로 보면은 또 이쪽도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 이제 주가가 여기 이제 상승을 해 갈 때 이제 모멘텀이 좀 약화된 상태, 여기 이제 21선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좀 아까워요. 여기에 이제 진짜 여기서 뭐 막바지 여기서 좀 관리를, 이제 지수가 계속 밀리니까 얘도 이제 못 버티고 내려간 건데, 그래도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딱 방향을 좀 잡아줘요. 어제 이제 그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밑으로 꼬라 자빠져 버리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안정을 찾고 다시 이제 반발 매수가 나와서 21선 또 돌파 시도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증시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 그간에 계속 하락했습니다만은 이제 바닥을 좀 잡아 나가고 다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세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두산현업일리티도 결국에는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은 이제 그전 같은 주도력은 좀 많이 희석이 돼 버렸다, 요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따라서 매도하지는 말고, 제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런 것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매도를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전주 같은 경우는 방금과 같은 그런 사유로 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원전에 대한 트렌드, 이런 것이 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밀려도 이제 안정 찾고 올라온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움직여왔다, 이게 이제 21선을 회복을 해야 돼. 21선, 그러니까 지금 요 오늘 빠진 그 부분 그 위로 이제 올라서야 여기서 이제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가 턱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올라와서 21선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좀 완만하게 완만하게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뭐 얼마나 세게 움직였습니까? 뭐 당장 뭐 원전 수주권 이런 것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은 될 것 같은데, 이제 주가 이제 빠졌다 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21선 이런 데서 이제 저항을 걸려버리고, 요 정고점 있죠. 정고점에서 또 2차 저항이 걸려버리고, 또 올라오면 저기 3차 저항 25,000원 3차 저항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추격 매도는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거 이제 돌파하는지 21선 돌파하는지, 그 다음에 돌파하면 2차 저항 주로 이런 데서 이제 비중 축소 이런 전략으로 가면 돼요. 이제 그대로 탄핵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탄핵이 안 되면 빠르게 다시 복원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탄핵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거야 이제 뚜껑을 열어 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국민의 정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어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밤에 저거 할 때도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뭐 북한이 뭐 침공한 것도 아니고 뭐 내란이 일어나 가지고 뭐 어디 뭐 청와대로 이제 뭐 무장해 가지고 막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저기 뭐 시리아 반군 세력 뭐 정부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총칼 들고 대포 들고 뭐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아주 깜짝 놀랐네요. 하여간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보시고, 아마 이제 적절하게 제가 이제 어쨌든 21선까지 무조건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쳤다가 나중에 다른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모멘텀이 그대로 이제 좀 희석이 돼버린 다른 쪽에서 이제 또 다시 승부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아까 얘기했지만 돌파하면서 이제 안 빠지고 있으면 2차 상승, 3차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대신 이제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는 좀 비중을 줄여서 다른 쪽 섹터에서 이제 승부를 보자. 요게 이제 기본 대전제를 깔고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오르고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 천재투자TV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앱이 나와요. 그걸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세요. 여기 주식코인 전문가 24명이나 있는데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입장을 하셔가지고 보면은 로그인 해야지 이제 입장이 되니까요. 처음에 딱 화면 보면 아이디 비번 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로그인 해야 돼. 무료용 간단하게 해서 이제 로그인 하면 들어오면 공개 채팅방에 여러분들 24명 전문가 말고도 또 제일 위에 제가 주로 리딩을 합니다만은 천재투자 종목 추천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재투자 유튜브 방송 보면 이거 뭐 사야 된다, 더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뭐 하고 이건 팔아야 된다,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보면 상당히 좀 잘 맞추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우리 천재투자 유튜브 운영 전문가님들께서 이제 최소 30% 이상 오를 종목들 천재투자 종목 추천방 무료입니다. 거기서 이제 리딩을 하니까 거기도 같이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뭐 손해봤던 부분들 많이 복원되는, 많이 복원이 아니라 이제 수익으로 빨리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낑낑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르고 적극해서 무료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아서.